오늘도 평안하신가요? 밥은 잘 챙겨 드셨는지요? 창밖을 보면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는데 우리 마음속 헛헛함은 계절처럼 쉽게 지나가지가 않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분명 내 뱃속으로 낳아 기른 자식인데 어느 순간부터 낯선 손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온 가족이 모여 왁자지껄 떠들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집안의 감도는 정적에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 덩그러니 남은 설거지 거리를 보며 내가 지금 뭘 바라고 이렇게 살았나 싶은 서글픔이 밀려오기도 하지요. 우리는 평생을 바쳤습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고 남편 뒷바라지, 아내 챙기기에 내 청춘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내 맘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섭섭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어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선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외로움과 서운함의 뿌리는 사실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꾸려 하고 예전처럼 붙잡아 두려 하는 우리의 집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애쓰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굴레에서 벗어나라는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왜 자식은 배우자 편일 수밖에 없는지, 왜 인간관계는 나이 들수록 헐거워지는지, 그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나면 오히려 남은 인생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자,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다면 천천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은 부모보다 배우자가 더 좋습니다. 아니, 더 좋아야만 합니다. 혹시 아들네 집에 갔다가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밥상머리에서 아들이 며느리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는 모습. 내가 아플 땐 병원 가보세요. 전화 한 통으로 뜨던 녀석이 제 처가 조금만 기침해도 죽을 사 나르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요.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도 부모님보다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가 먼저였습니다. 그게 생명의 본능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사랑도 내리사랑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건 도리로 하는 것이고 배우자를 챙기는 건 생존을 위해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아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곁을 지킬 사람은 늙은 부모인 우리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배우자 편을 드는 건 배신이 아니라 제 살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섭섭해 할 게 아니라 내 짝이랑 잘 지내니 다행이다 하고 돌아앉는 게 지혜입니다. 그걸 억지로 내 쪽으로 돌리려 하면 그때부터 자식은 부모를 짐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나는 쿨한 시어머니가 될 거야. 나는 딸 같은 며느리로 대할 거야. 라고 다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김장 김치도 택배로 보내주고 용돈도 쥐어주고 간섭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며느리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전화도 잘 안 하고 와서도 쭈뼛거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너는 왜 마음을 안 여니? 솔직해집시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아무리 잘해줘도 어려운 직장 상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밥 사준다고 하면 마냥 좋습니까? 불편하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불편해하는 건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욕심입니다. 며느리는 남의 집 귀한 딸입니다. 며느리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쓰세요. 예의만 지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고부 갈등이라는 불씨도 옮겨 붙지 않는 법입니다. 세 번째, 손주는 할머니보다 엄마가 좋습니다. 이건 서운해할 일조차 아닙니다. 손주 보러 갔다가 쌈짓돈 털어 비싼 장난감 사줬는데 정작 애가 울 때는 엄마 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그 허탈함, 말로 다 못하지요. 할머니가 사준 건데 라고 생색내고 싶지만 아이에게 할머니는 가끔 보는 이벤트이고 엄마는 매일의 공기입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가 나의 생존을 책임지는지 말입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예뻐해줘도 엄마 냄새를 이길 순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라며 아이에게 사랑을 확인받으려 하지 마세요. 손주는 그냥 바라보는 꽃입니다. 꽃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고 물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그 생명력이 예뻐서 보는 것이지요. 손주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순간 할머니의 품위는 떨어지고 아이는 부담을 느낍니다. 네 번째, 친구는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우정도 결국 조건부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귀하다고 하지만 막상 내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하며 달려와줄 친구가 몇이나 될까요? 장례식장에나 와주면 고마운 일입니다. 젊을 때야 술 마시고 노는 재미에 매일 만났지만 늙으면 각자 몸 건사하기도 바쁩니다. 어떤 친구는 돈 빌릴 때만 연락하고 어떤 친구는 자식 자랑할 때만 전화를 합니다. 그런 전화를 받고 나면 이게 무슨 친구인가 싶어 씁쓸해집니다. 하지만 친구를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 관계는 난로와 같아서 너무 가까우면 데이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그리고 본래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거나 즐거움이 되거나 위로가 될 때 찾게 됩니다. 나 또한 친구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연락해? 라고 따지지 말고 연락 오면 반갑게 받고 없으면 내 할 일 하며 지내면 됩니다.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친구 만날 때도 여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는 예전처럼 안 대해줍니다. 당신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옛날엔 안 그러더니 늙으니까 변했다고 배우자 흉을 많이 봅니다. 남편은 아내가 드세졌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이 쪼잔해졌다고 합니다.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조차 듣기 싫어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주름만 늘어난 게 아니라 고집도 세졌고 잔소리도 늘었습니다. 배우자를 내 입맛에 맞게 고치려고 평생을 싸웠지만 고쳐지던가요? 양말 뒤집어 벗어놓는 버릇 하나 고치는데 40년이 걸려도 안 됩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특히 늙으면 더 안 바뀝니다. 포기하면 편합니다. 저 인간은 저런 종족이구나 하고 연구 대상을 관찰하듯 보세요. 바꿀 수 없는 상대를 바꾸려다 내 명만 재촉합니다. 밉다 하면 내 마음만 지옥입니다. 그냥 옆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독사 면하게 해주는 고마운 룸메이트라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합니다. 여섯 번째,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자연스러운 가을 낙엽 같은 현상입니다. 휴대전화 주소록을 보면 수백 명이 저장되어 있어도 당장 마음 터놓고 통화할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잎을 떨어뜨리듯 우리 인간관계도 군더더기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인맥이 재산이라 생각해서
억지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에너지가 달립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바쁜데 남의 비위 맞출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멀어지는 건 서로 미워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무게를 견디느라 그런 겁니다.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내가 들어앉을 자리가 생깁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바꾸려다 평생 상처만 남깁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다 내 마음 같기를 바랍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바로 고통의 씨앗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바위를 부수려 하지 않고 휘돌아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강물은 멈추지 않고 바다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지혜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게 두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친구는 친구대로 그저 그 자리에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서글프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얻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남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돌리세요.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 주말, 서운해하며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는 대신 평소 먹고 싶었던 맛있는 음식을 나를 위해 요리해 드세요. 친구가 연락 없으면 볕 좋은 공원에 나가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려 보세요. 배우자가 퉁명스럽게 대하면 맞받아치지 말고 그저 허허 웃어 넘기고 산책이나 다녀오세요. 우리의 남은 생은 남의 기분을 살피거나 남을 내 뜻대로 조종하느라 쓰기엔 너무나 아깝고 귀합니다. 내가 나를 대접해주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타인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너도 사는 게 힘들겠구나 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로운 모습이 바로 어른의 품격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서로의 길을 방해하지 않고 그저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평화입니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흐르는 대로 두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저녁 노을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평온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